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소확신입니다. 일주일에 꼴랑 한 번 들어오시는 선생님입니다. 자, 또 2학기 때 통합과학 화학을 선생님과 함께 해봅시다. 산화와 환원 그리고 중화반응, 요게 주된 통합과학 2에 나오는 화학 관련입니다. 먼저 산화와 환원.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산화 따로 환원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산화와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산화되는 물질이 있으면 환원되는 물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화학 변화는 산화 환원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산화 환원을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몇 가지 화학 반응을 가지고 와야 되겠지. 화학 변화, 몇 가지 화학 변화를 가지고 오는데 어떤 화학 변화를 가지고 온다? 자연과 인류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화학 반응 3가지를 가지고 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반응에 산화와 환원을 적용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입 부분에 박물관에 간 학생이 이게 뭐지? What's this? 자, 원래는 철로 만든 FEJ, 철로 만든 검이었는데 녹슬어 있는 상태로 발견된다. 변화가 일어난 거지. 이렇게 선생님이 화학식으로 적어놨습니다. 이게 붉은색이다 말이야. 요걸 뭐라고 부르는가 그러면 산화철이라고 부르고 얘를 뭐야? 철이라고 부르지. 화학식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화학식은 화학의 언어입니다. 화학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통역을 하는 게 바로 화학식입니다. 야, 요렇게 화학식을 적어 놓으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야? 철이 산소하고 결합을 했네, 맞지? 요렇게 산소하고 결합했다. 그러면 철이 녹서는 것을 우리가 산화라고 불러도 됩니다. 선생님, 반응 전, 반응 후 비교해봐서 산소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 뭐 되었다? 철이 산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이 산소와 결합했을 때 산화되었다. 그럼 결국은 철이 녹쓰는 반응에 관여하는 기체는 대부분의 산화 반응, 뭐 때문에 일어난다? 산소가 관여된 반응에서는 산소 때문에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몇 가지 중요한 반응을 살펴보면서 산화와 환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봅시다. 광합성, 그리고 연소, 철의 재련, 이 3가지 반응을 통해서 산화 환원을 정의해보자. 먼저 광합성. 자, 뭔가를 만드는데 빛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빛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식물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식물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여기 보면 식물의 잎에 있는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줬을 때 이산화탄소가 반응물, 물도 반응물이지. 그리고 포도당은 C6H12O6, 산소는 O2. 이렇게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반응물이 누구야? 반응물 이산화탄소하고 물, 식물의 잎에서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생성물은 뭡니까?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반응을 무엇이라고 한다? 광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만들어진 포도당과 산소는 어디에 사용된다? 호흡에 사용됩니다. 그럼 이런 광합성을 언제 누가 했냐라고 했을 때 아주 오래전에 광합성이 일어났다입니다. 아주 오래전. 자, 여기 보시면 아주 오래전 누가? 남세균이죠. 남세균이라는 단세포 생물이 광합성을 처음으로 해서 산소를 만들었다라는 거지. 이 산소가 이제 물 밖으로 나가서 오존을 만들어서 오존이 어떤 역할을 한다? 지구를 보호하는, 지구를 모순 역할, 자외선으로부터 차단하는 역할을 해서 육상의 생물이
출현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광합성에서 중요한 것은 뭐가 만들어진다?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지. 산소가. 자, 여기 보면 요게 지금 뭘 나타내고 있는 거냐 하면 남세균이 이제 광합성을 한 흔적입니다. 남세균의 흔적이 화속으로 남아 있는 거야. 스, 트, 로, 마, 톨, 라, 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세균의 흔적이다. 요게 지금 대구 가톨릭 대학교 뒤쪽 편에 있는 남세균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광합성에서 우리가 산화환원을 정의할 때는 뭘 가지고 와야 되는가 하면 화학 반응식을 가져와야 됩니다. 요건 어디 있는 거야? 광합성과 호흡은 어디 있는 거야? 교재에 있는 거지. 선생님이 만들어준 교재에 있습니다. 저 여기 세자 들어가니까 뭐겠습니까? 광합성 이렇게 쓰면 되겠지. 광합성이 뭐냐? 식물의 어느 부분에서 식물 세포의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광합성이라는 장소죠. 엽록체에서 흡수해야 되네. 빛이 있어야지 광합성이 일어난단 말이야. 자, 반응물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포도당 산소, 반응물과 생성물의 화학식을 적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광합성을 식으로 나타낸 거 한번 볼까요? 자, 요 앞에 있는 66 여기 1이 생략됐지만 1, 6 얘들은 개수라고 부르는 것들로 화학 반응식에서 필요한 숫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반응물이라고 하면은 6은 안 쓰고 그냥 뭐야? 반응물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네모 이렇게 넣어놓으면 반응물이 뭐가 된다? 이게 지금 반응물이 이산화탄소라는 것과 반응물이 뭐가 되는 거야? 물, 얘가 뭐가 된다? 광합성의 반응물질이 된다는 말이지. 그리고 생성물은 포도당하고 산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결이 중요한데요. 이산화탄소하고 포도당하고 연결시켜놨죠 지금. 그리고 물과 뭘 연결시켜놔서 산소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자, 결국은 산소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되겠노? 물로부터 산소가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요걸 일단 연결을 바르게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보시면 자, C에 지금 산소가 몇 개 결합하고 있노? C에 산소가 2개 결합하고 있지. 산소가 2개 결합했다. CO2니까. 얘는 어떻노? C6이고 또 O6이니까 몇 대 몇으로 1대1로 결합하고 있지. 그러면 이산화탄소에서는 탄소 1개당 산소 2개랑 결합하고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되노? 탄소 1개에다가 산소 1개하고 결합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볼 때 산소를 잃었다라고 볼지. 그래서 산소를 잃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환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산소를 잃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H2O를 보시면 산화되었다 이렇게 적혀있지. 산화된 건 물론 이산화탄소가 뭐 되었으면 이산화탄소가 환원되었으면 물은 당근 산화환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물은 뭐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노? 산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왜 산화인지 근거를 적으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산소가 지금 누구하고 결합하고 있다가 수소랑 이렇게 결합하고 있지. 이게 물 분자의 구조입니다. 결합하고 있다가 누구들끼리 결합했노? 산소하고 결합했지. 되겠나? 산소가 수소하고 결합하고 있다가 산소가 누구하고 결합해서 산소랑 결합했지. 그럼 산소를 얻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산화 그리고 환원을 뭐로 해봤을 때 기준을 뭐로 해봤을 때 산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산소를 기준으로 하면 산화는 어떤 산소를 얻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지. 산소를 얻으려고 그러면 산소가 결합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환원은 산소를 잃는 것이지. 잃는 것, 결합이 끊어지는 것 또는 잃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뭘 기준으로 하기도 하는데 수소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는데 수소를 기준으로 하면 산소하고 반대입니다. 수소를 수소를 잃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고 산화라고 하고 수소를 얻는 것을 환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물 이걸 보면 산소는 어떻습니까? O2로 되면서 수소를 잃은 거죠. 그러니까 수소를 잃었으니까 뭐라고도 볼 수 있다. 산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탄소는 어떻게 된다? 수소를 얻었으니까 뭐라고 볼 수 있겠다. 환원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되겠냐? 자, 선생님이 다시 요렇게 한번 지워보자. 지우고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지우자. 자, 지우고 광합성에 관한 내용을 줄 거야. 그리고 뭘 물을 거야, 선생님이? 산화된 물질을 물을 거야. 산화된 물질과 환원된 물질을 물을 거야. 그러면 산화된 물질, 환원된 물질은 이산화탄소하고 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 요렇게 물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 안에서 환원된 원소는 탄소야. 그리고 물에서 산화된 것은 산소야. 이해됨? 산소가 수소하고 결합하고 있다가 누구하고 결합해요? 산소들끼리 결합하니까 물 속에 산소가 뭐 되었다라고 보시는가 그러면 산소가 실질적으로는 산화된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산화된 물질을 이야기할 때는 뭐가 산화된 거야? 물이 산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중에서 산소가 산화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합성 반대 과정으로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포도당 그리고 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어떻게 호흡을 하는지 봅시다. 이게 호흡이지. 호흡. 여러분들 호흡하잖아. 호흡하면 세포에서, 세포 소기관의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과 그리고 산소가 반응해서 뭘 만든다?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고, 이때 ATP라는 걸 만드는데, 이 ATP가 뭐로 사용된다? 에너지로 사용되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활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산화된 물질이 뭐라고 적으면 되겠노? 산화된 물질의 화학식을 적어라라고 적어라라고 하면 포도당 예를 적으면 돼요. 화학식을 적으면 되고, 물질명을 적어라라고 하면 포도당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리고 뭘 적어라? 산화된 원소를 적어라라고 적어라. 산화된 원소를 적어라라고 하면 누굴 적으면 된다? 탄소가 뭐 되었다? 산화되었다. 이렇게 하면 되지. 탄소가 누구랑 결합하게 되었기 때문에 산소랑 결합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산소는 뭐 되었다라고 볼 수 있노? 환원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됐나? 어떻게 물을 수 있지? 자, 호흡에서 산화된 물질의 화학식은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산화된 물질은 포도당, 이렇게 물질명은 포도당, 산화된 원소는 탄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합성과 호흡을 통해서,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산소를 기준으로 또는 뭘 기준으로? 수소를 기준으로 산화와 환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누구 기준을 했다? 기준이 되는 게 뭘 기준으로 했노, 선생님이? 산소를 기준으로 또는 뭘 기준으로? 수소를 기준으로 산화와 환원을 설명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산화와 환원된 뭘 적으라고? 물질을 적어라 라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질을 적으라고 하면 물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지. 또는 화학식을 적으라고 하면 H2, 산화된 원소를 적으라고 하면 O, 이렇게 세 가지로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합성에서. 됐죠?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할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광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반응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반응, 그 다음으로 갑니다. 두 번째 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연소, 뭘 태우는 거지.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한번 여러분 공부에 한번 불태워봐. 이렇게 할 때 뭘 태우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산소가 필요하다. O2를 쓰는 거지. 산소 없으면 연소라고 할 수 없어요. 산소와 반응해서 열 에너지 또는 열과 빛을 내는 거지. 뭘 태워봤노? 주로 석탄, 석유를 태워봤다. 석탄은 C로 이루어진 거, 석유는 C하고 H가 주 구성 원소입니다. 자, 구성 원소가 뭔지
알아야 된다. 석탄과 석유는 화석 연료이기 때문에 옛날에 살았던 생명체 안에 생명체가 죽어서 퇴적된 거지. 생명체는 뭐로 돼 있어? CH 주 구성원소가 ONS 이렇게 돼 있는데 주 구성원소는 C하고 H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얘들이 연소되면 뭐가 생기겠노? 자, C 구성원소 C가 연소되면 즉 산소하고 반응하면 CO2 이렇게 되겠죠. 완전히 연소되면 H가 O2하고 반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H2O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완전 연소가 되는 거지. 자, 화석 연료를 태우는 과정 중에서 가장 간단한 화석 연료인 뭘 살펴본다? 메테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화석 연료 연소는 빠르게 일어납니다. 화석 연료는 주 구성원소 알아둡니다. 탄소 C, 그 다음에 수소 H입니다. 원소교 쓸 수 있어야 되겠죠. 탄소, 카본, 그다음에 하이드로젠, 수소입니다.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요. 뭐하고 뭐 생긴다 하더노? 요 이산화탄소는 CO2 그리고 H2O 물입니다. 많은 열이 방출된다. 자, 주요 반응 봅시다. 이건 뭐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 CH4라고 쓰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읽어야 된다. 메테인이라고 읽고 메테인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CH4입니다. 그 다음 산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긴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자, 메테인이 산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적에 메테인이 산화된 것은 누구하고 연결시켜야지? 이산화탄소하고 비교합니다. 이산화탄소하고 비교할 때 산소와 결합했지. 탄소가 산소와 결합했지. 그러면 산화된 물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산화된 물질이 뭐야? 메테인입니다. 산화된 물질은 메테인이고 얘 메테인의 화학식은 CH4입니다. 그러니까 메테인에서 누가 산화되었냐라고 이야기할 때 탄소가 산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테인이 산화가 됐고 화학식으로는 CH4고 산화된 원소는 C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알겠나? 자, 그 다음에 요 O2는 당연히 뭐 됐겠노? 환원되었지. 자, 수소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수소를 뭐 했는 거야? 얻었는 거지. 산소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산소를 잃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산소가 산소하고 결합하고 있다가 산소가 누구하고 결합한 거야? 수소하고 결합했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지? 봐봐. 이렇게 산소하고 결합하고 있다가 산소를 잃고 누구하고 결합했노? 수소하고 결합했지. 산소를 잃었는 거지. 뭐 되었다? 환원되었다. 환원된 물질은 산소. 그 다음에 구성원소는 당연히 뭐야? 산소가 환원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여기서도 역시 산소를 기준으로 그리고 수소를 기준으로 산화된 물질과 환원된 물질을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겠나? 화학식만 잘 적으면 되겠지. 마지막으로 철의 재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련. 철은 원래 자연 상태에서 산소하고 결합한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Fe2O3 이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F의 산화 상태가 3이란 말입니다. 이게 Fe 3 플러스 대 산소 2-가 2대 3으로 결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Fe2O3로 되어 있고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자, 이걸 많이 포함한 돌비를 철광석이라고 하고 철광석 수입처 가운데 하나 호주 그림을 보여줬었죠. 선생님이 호주 캥거루가 뛰어놀던 호주입니다. 자, 그러면 철이 이렇게 산소하고 결합하고 있으면 못 씁니다. 잘 부서져요. 그러면 여기서 뭐야? 산소를 떼내서 철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이를 무엇이라고 한다? 재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이나 알루미늄 이런 금속은 자연 상태에서 산소하고 결합해서 존재합니다. 1, 2, 5, 3 이렇게 결합해서 존재하는데 특히 이렇게 산소를 떼내는 과정을 재련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련.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에서 재련합니다.
자, 재련하려고 하면 바로 뭐로 넘어가는가 그러면 교재에 재련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 호주 사람들 키가 커요. 코크스. 철광석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데 주성분이 뭐라 그랬어? Fe2O3 수입한 철광석에다가 코크스를 넣고, 코크스는 탄소입니다. 여러분 석탄도 탄소인데요. 석탄에서 좀 더 좋은 석탄, 불순물 제거한 석탄, 그걸 이제 코크스라고 하면 됩니다. 같이 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코크스가 산소와 반응해서, 용광로 안에 들어온 산소하고 반응해서 일산화탄소로 불완전 연소가 됩니다. 불완전 연소라는 것은 탄소가 원래 완전 연소되면 O가 2개 붙을 수 있어요. 근데 1개밖에 안 붙었지. CO는 한 개밖에 안 붙었으니까 불완전 연소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코크스는 뭐 된 거야? 화살표가 CO로 연결되어 있네. 이렇게 연결되겠지. 그럼 코크스는 산화된 거다. 그럼 산소는 누구하고 연결시켜줘야 되겠노? 산소는 누구하고 연결시켜줘야지 되는가 하면은 요거하고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산소는 뭐 되었다? 환원되었다라고 보십니다. 얘가 환원된 물질이고 얘가 뭐야? 산화된 물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탄소는 누구하고 결합한 거야? 산소하고 결합한 거고, 산소는 지들끼리 결합하고 있다가 누구하고 결합하게 되었다? CO하고 결합하게 되었지. 이렇게 결합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크스가 산소하고 반응해서 불완전 연소가 되는 것도 산화하는 반응이다. 여기서 생성된 CO가 큰 역할을 합니다. CO는 어쩌든 동 산소를 한 개 더 얻어서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연소되길 바랍니다. 완전히 산화되길 바라는 거지. 그러면 CO는 CO2가 됐으니까 당근 산화되었다. 그치? 산화철은 뭐 되었단 말이야? 철로 환원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됐나? 그러면 환원된 물질은 누구이겠습니까? 환원된 물질은 Fe2O3, 환원된 물질의 화학식은 Fe2O3, 물질명은 산화철, 그리고 환원된 원소는 누구이겠습니까? Fe가 산소를 잃었으니까 철, 이렇게 되겠지. 예, 철의 재련에서 환원된 물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물질은 산화철입니다. 자, 이거 화학식으로 어떻게 써요? Fe2O3입니다. 어떤 원소가 환원되었니? 철이 환원되었다라고 봅니다. 산소를 잃었으니까. 이해됨? 네. 여기는 뭐야? C가 한 개하고 결합하고 있다가 2개하고 결합했으니까 여기서 산화된 원소는 뭐가 되겠노? C가 되겠고, 산화된 물질은 일산화탄소.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용광 넣어볼까요? 철광석에다가 같이 뭘 넣어준다? 코크스를 넣어준다. 네모 깐뜨기 플러스 코크스는 C로 표현하지. 산소를 불어넣어주면 요 용광로 안에서 결국 뭐가 생긴다? 쇳물이 나오네, 맞지? 철이 얻어진다. 액체 상태의 철이 얻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야?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서 얻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철이 있으면은 뭐야? 산업 전반에 철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요즘 뭐야? 관세도 맞고 중국 때문에 철강업계가 안 좋아요.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3가지 반응을 다 살펴보셨습니다. 3가지 반응 뭐 살펴봤지? 중요한다고 했지. 교재에 나오는 거. 광합성, 화석연료 연소, 그 다음에 철의 재련이 모두 뭐야? 산소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여기 산소가 들어가네, 맞지? 산소가 들어가고, 여기도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화석연료 연소에서도, 철의 재련에서도 생성물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데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림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2가지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생명체. 가는 뭡니까? 생명체 어디에서?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이지. 광합성.
이건 뭐야? 나는 호흡, 미토콘드리아 호흡입니다. 틀렸네. CO2는 산화된다. CO2는 더 이상 산화될 수 없어요. CO2는 뭐 돼야 돼요? 이미 C하고 O2 결합했으면 끝났어. 얘는 뭐 된다? CO2가 포도당으로 뭐 되는 거야? 환원되는 거지. 환원되는데 여기서 환원되는 물질은 뭐냐 그러면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환원되고 화학식은 이산화탄소 CO2로 쓰지. 환원되는 원소는 C다. 이렇게 보는 거지. 틀렸어. 맞죠? 두 개는 읽어보면 된다. 그 다음에 874번. 자, 인류 역사상 중요한 반응 세 가지입니다. 연소 반응 CO2.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된다? 요 CO2 똑같지? 다른 물질이다 틀렸고. 광합성. 가가 광합성 맞나? 광합성. 연이 써봐라. 이산화탄소 쓸 수 있나? 이산화탄소. 물. 포도당. C6H12O6 산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다. 화학식을 쓰자. 육상생물이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메테인은 산화된다. 맞아요. 메테인은 CH4가 누구로 되는 거? 화살표 연결하면 CO2 이렇게 되는 거지. CO2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노? 산화되는 거 맞지? 누가? 탄소가 산화되고 산소하고 결합했지. 그리고 수소를 잃었다. 산소를 얻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건 수소로도 설명할 수 있고 산소를 기준으로 해서 둘 다 설명할 수 있지. 산화철은 산화된다. 산화철이 뭐 되노? Fe2O3가 어떻게 되더노? Fe 로 됐지. 이건 뭐야? 환원된다지. 산화된다가 아니고 환원된다. 달을 이용해서 인류는 여러 가지 철로 된 도구, 철기 시대를 만들었다. 철의 재련, 맞지? 철을 얻을 수 있었지. 모두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다. 맞지?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다. 여기도 산소도 나오고 산소도 나오고. 여기는 어디에 산소가 관여하노? 당근 어디에 관여해요? 산화철 여기 관여하는 거잖아. 여기에서 산소를 잃고 뭐가 되는 거니까 철이 되니까 산소가 관여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해보면 뭘 기준으로 해서 산소나 수소를 기준으로 해서 뭘 판단할 수 있다. 산화와 환원되는 물질을 파악할 수 있고 또 뭘 쓸 수 있다. 그 물질의 화학식을 쓸 수 있고 어떤 원소가 산화되고 환원되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것들 살펴보셨습니다. 광합성, 연소, 철의 재련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저번에 선생님이 광합성 할 때 혹시 생각나요? 광합성이 뭐야?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 12H2O 이런 거 생각나나? 12H2O 쓰고 뭐야? 그 다음에 C6H12O6 포도당 이렇게 쓰고 6O2 이렇게 쓰고 6H2O 이렇게 써놨지. 자, 요게 조금 더 정확하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요 산소 있잖아. 산소 생겼는 거 있지, 산소. 여기 있는 산소 원자들은 어디에 있는 산소 원자들이야? 여기 있는 12에 있는 요 산소 원자들이기 때문에 광합성 식은 요 식이 조금 더 어떻다? 여기 나와 있는 식이 조금 더 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뭘 본다? 여러 가지 산화 환원 반응을 보시고 그리고 뭡니까? 구리의 산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